자, 문제 4번 한번 읽어볼래, 대규 씨가?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맨날 나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신경을 쓸 거는 뭐예요? 태거냐, 철거냐. 그래서 태거냐, 철거냐. 이걸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읽어볼래요?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퇴거 청구할 수는 없죠. 소유권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럼 2번.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대. 그럼 갑은 그랬잖아. 그럼 물건이 넘어가면 뭐가 넘어가요? 물건적 정권도 물건적 넘어가죠. 정권. 그러면 결론 2번은 X 이렇게 되는. 지금 문제가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1번 옳고요. 그러면 2번은 X, 3번은요?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 대금을 전부를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3번은 맞아요, 틀려요? 3번. 틀렸죠? 틀렸죠? 왜 틀렸어요? 언제 씨가 이야기해봐. 왜 틀렸어요? 등기가 안 돼서. 등기가 아직 안 됐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를 해야 되잖아. 아까 그래서 그러면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사실상 청구가 넘어갔기 때문에 등기를 갖추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4번.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을의 허락이 없어 무요? 무가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갑은 무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어요, 있어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6번.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건물에 신축했으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그 다음에 7번. 을이 신축한 건물 병에게 임대차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여야 한다. 자, 임대차 한 경우는 철거 청구가 아니라 퇴거 청구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를 문제 풀었죠. 그래서 퇴거 청구, 이걸 조심해서 읽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여기서 맞는 것은 1번과 몇 번? 6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은 그럼 별표 하나만 딱 해놓으면 되겠네. 작년에 단독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그러면 등기청구권 줄쳐놓고요. 그러면 등기청구는 그러면 항상 뭘 조심해야 돼? 등기청구권은. 줄쳐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신청권. 등기청구권하고 등기신청권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청구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청구가 나오면 청구 동그라미 쳐놓고 신청하면 신청을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러면 등기청구는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죠? 사인에게. 등기신청권은 사인이 국가한테. 그렇죠.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희서가 그러면 등기청구는 몇 종류인지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등기청구는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죠. 아까 물청과 채청. 그렇죠. 그게 생각이 나야 돼. 그럼 물청이라는 것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할 때? 불일치할 때. 그럼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채청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두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말소가 들어가면 물청. 통상이야 언제나가 아니라 법정이 들어가면 물청이 돼요. 그럼 이전과 설정이 들어가면 뭐다? 채청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진정, 영위, 회복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이제 1번 읽어봐요.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을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갑의 말소 등기 말소 동그라미 청구권은 잖아요. 그럼 말소 그러면 키워드 잡았으니까 물청 이해된다. 그래서 말소는 물청이다. 2번은 점유 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잘라요. 그러면 이전이 들어갔죠. 이전은 채청, 그렇죠. 채청. 그러면 3번은 을이 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하였으나 등기는 갑의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을이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하였대. 그럼 등기는 반명의로 남아있대요. 그러면 병은 그러면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하여 대위해서.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무슨 청구죠? 대위 청구 있다. 자, 그러면 4번. 3에서 을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병에게 처분을 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자, 이전 동그라미. 이전은 최청의 물정이에요. 최청. 그럼 10년의 시효에 걸리지만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5번.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죠? 순위 순위 버전이죠. 그럼 본등기는 뭐라는 거예요? 이때는 본등기가 소급하는 거죠. 그럼 결론도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가등기가 순위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럼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뭘 주장해야 돼? 본등기. 본등기. 그렇죠. 자, 그러면 5번은 맞고요. 그러면 6번. 법정지상권자의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여기서 이해된다. 포인트는 뭐예요? 법정. 법정이 들어갔다 물청. 자, 법정이 들어갔다 물청. 자, 7번.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물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등기 말소 청구권이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자, 물권적 효과설에서 말소는 원래는 물청이죠. 그럼 이전이 있던 물소는 물건이 즉시 복귀하죠. 그래서 다 공통점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맞고요. 자, 4번. 8. 부동산 임차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임차인 질문해봐요.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 채권.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9번은. 시효 완성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가 목적물을 점유 계속한 등기 청구권이 이전이죠. 이전은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10년. 그런데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로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자, 10번. 시효 완성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하죠. 그럼 맞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틀린 거 몇 번? 4번. 4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해설을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럼 빨리빨리 읽을 수 있도록. 사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결론은 까먹어서 틀리거든. 그러니까 채청과 물청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6번 중간 생략 등기. 올해 출제 예상이 돼요. 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자, 별표 새겨놓고.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대기시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으면 뭐부터 따져야 돼? 그 수탁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그러면 등기가 이미 끝났다 유효 그랬죠.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은 무효죠. 무효. 그럼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이걸 기억해 둬야 되고. 그러면 사법상 합의 그게 실체관계야. 그럼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죠. 그러면 합의가 있을 때는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위 청구. 단 토지 거래가 위해서 중간 생략 등기나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그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6번과 관련돼서 중간 생략 등기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 1번 읽어봐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그것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차 매매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고요. 다음에 2번. 최초의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2번은 그러면 저기 혜선 씨 어디가 포인트예요? 합의가 있어. 합의가 있으면 계약 당사자가 되죠. 그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합의 직접 있다. 요게 딱 시험장 가서는 합의 직접 있다. 요게 세 군데가 딱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자, 3번.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는 경우 합의가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청구할 수 대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읽으려면 딱딱 이제 포인트가 보여야 돼 이제. 자, 4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이미 격려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이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빨갛게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 자, 중개사법으로 갔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써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즉 중개사법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고 그 밑에다 써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골자는 중개사법에서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뭐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하나.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부동산 애국인의 취득에 관한 것. 애국인 취득. 또 하나는 뭐예요? 토지거래가고요. 이게 3개가 논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가고요. 그 밑에다 마이너스라고 써요. 자, 허가구역 내 마이너스. 그러면 거기 중간 생략 등기를 찾아요. 찾았어요? 예, 합의. 거기에다 플러스라고 써요.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즉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럼 유효가 아니라 무효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내자로 건치면 그러면 가로 열고 이렇게 써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된다라는 것. 그럼 올해 중간 생략 등기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니까 이 문제 딱 잡아서 마무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 자, 7번 가보죠. 자, 7번은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주잖아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그러면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 말은 등기해야 되는 걸 골라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암기가 돼야 돼.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어디 여백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기능. 몇 개? 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조그맣게 등기의 기능. 등기의 기능은 몇 개? 자, 기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능은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자,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요거예요. 역할이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닫게라는 거예요. 이게 닫게. 이 닫게. 그래서 우리 독서실이 닫게라는 거야. 닫게. 최고보다는 뭐예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수험생은 닫게 해야 돼요. 닫게. 대통령 닫게. 자, 그래서 의식계획 운동을 제가 한번 벌려본 적이 있어요. 대학생이면 대학생 닫게라는 것은. 그러면 역할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써봐요. 자, 186조. 등기의 역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87조의 등기의 역할. 등기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대항요건제의 등기. 이렇게 해서 역할이 3개가 있다라는 거야. 역할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등기의 역할과 관련돼서 이 등기는 186조는 즉 법률행위거든. 법률행위의 물건 변동은 등기해야 돼. 자, 그러면 187조는 법률 규정으로서 자,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해. 단 처분하려면 말아,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대항요건제의 등기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대표의 예를 하나 들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요 골자는 바로 요겁니다. 180. 그럼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이제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돈 주고 사면 돼. 그래서 매매가 있고요. 자, 아버지 그러면 금수저야. 금수저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 그래서 상속이야. 상속. 자, 읽어봐요. 매매 그러면 안 돼. 이제 법률행위. 상속은 법률 규정.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저기 차이는
어사 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 근데 어사 표시가 없더라도 등기를 반드시 하는 거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머릿속에 다 이 주요 글자가 지금 작게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기능 매년 출제가 돼. 그러면 1, 2차 준비하는 사람은 봐봐요. 자, 민법 2.5, 그 다음에 중개에서, 우리 등기에서 2.5, 등기에서 2.5,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요 대학용권제의 등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7.5가 돼. 1차, 2차를 합쳐서. 그러니까 요걸 머릿속에 딱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186조와 187조의 차이는 뭘까요? 또 까먹었다. 어사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돼 있죠. 어사 표시가 있다면 어때요? 186조. 없으면 187조로 가요. 그러면 187조의 논점은 상속이죠. 상속은 물건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그러면 물건 변동은 언제 발생해요? 사망 시. 이렇게 돼. 자, 그러면 7번과 관련돼서 물건, 부동산 물건 변동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러면 1번 희서 씨가 읽어봐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이거 신축 건물은 몇 조로 가죠? 187조. 그럼 분묘기지권의 취득은? 187조. 그럼 3번은 상속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187조. 그럼 법정 지향권의 취득은 187조.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권은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점은 5번은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는 걸 잡아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돼.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렇죠. 원래 점유 취득시효는 왜 그러면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는데 왜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될까요? 또 벌써 까먹었다. 자, 취득시효는 사실 상태에서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는 것. 이게 취득시효거든. 그러면 이 사실 상태에서 권리 상태로 넘어갈 때 다리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무슨 다리가? 등기교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킬 때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거든. 그러면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근데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상태의 권리 상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는 거야.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그러면 187조에 뭐가 돼요? 읽어봐요. 배신자. 그렇죠. 배신자. 그 배신자는 그러면 뭘로?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에 뭐예요? 예외 조항이라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 좀 해두셔야 돼. 오늘도 두 문제 풀었죠. 186조와 7조의 관계.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8번과 관련돼서 물건의 소멸 행강 괜찮아요. 물건의 소멸. 자, 물건의 소멸 그러면 물음표 뒤에 뭘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소영 씨가 그거는 뭐 외워졌는지 봅시다. 우리 물건의 소멸, 공통 소멸사의 몇 개? 6개. 불러봐요. 멸호, 소골, 험벌이야. 또 가압류는 그럼 말소지 기준 권리를 또 답변을 했네. 그렇죠? 물건의 소멸 사유는 멸실, 오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그렇죠? 몰수. 이게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야.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근데 봐봐요. 그러면 31회 때 봐봐요. 자, 여기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물건 그러면 8종 넣어봐요. 유치권을 넣어볼까요? 유치권의 소멸, 멸포, 소공, 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자, 이거 포기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포기는 뭐예요? 법률 행위가 돼. 나머지는 법률 규정이 돼. 그럼 멸실과 관련돼서 물건이 소멸하면 물건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OX. X. 바로 물상계가 있어. 그 물상계는 어디에서만 발생한다? 멸실, 훼손, 공용, 징수. 물상계이 그러면 무슨 변경이다? 즉 질적 변경이야. 그러니까 질적 변경이니까 뭐예요? 잽싸게 압류를 해야 돼. 압류. 그럼 제3자가 압류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뭐에 딱 도움 말로 땡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걸 자꾸 떠올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물건에 관한 소멸 설정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서영 씨가 그러면
자, 그러면 소영 씨가 읽어봐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소유권은 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까요?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항구성. 항구성. 그렇죠. 항구성. 오래오래 갈 수 있는 항구성. 그렇죠. 항구성. 자, 그러면 저당권은 왜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까요? 저당권 점유액수거든.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2번은 물건의 포기는 물건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자, 포기 동그라미. 포기는 물건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 절차나요. 그러면 물건이라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포기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우리 단독행위라도 자, 소유권의 포기냐, 제한물건의 포기냐, 요걸 조심해야죠.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제한물건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이거 제가 요거예요. 그러면 희서 씨가 뭐예요? 저기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볼펜 희서 씨가 갑자기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은 거야. 왜 버려? 그럼 뭐라고 해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제가 세입자예요. 세입자 소유 제한물건이죠. 제한물건을 포기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포기해야 돼? 주인한테 가서 포기해야 되잖아. 근데 포기가 나올 때는 조심해야 돼.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와 제한물건의 포기. 작년에 출제된 게 연타로 출제된 게 이게 출제되죠. 읽어봐요. 유죄포 이게 출제되죠. 그럼 요원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포기는 요거 특히 조심해야 돼. 소유권의 포기냐 제한물건의 포기냐. 작년에 유정이 2.5점짜리죠. 1번 문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 그러면 포기 그러면 툭 치면 단독행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포기는 그러면 포기는 단독행위 밑에다 줄 쳐놔봐요. 그러면 단독행위를 뭐다 내자로 건지만 단독행위가 네 글자인데 네 글자로 줄여요. 내가 법률행위잖아. 법률행. 아, 법률행. 법률행위는 뭐 해야 돼? 등기해야죠. 그래서 186조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법률행위 종류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잖아. 그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봐봐. 민법을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나중에 중개업을 한다. 그럼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사람을 볼 줄 알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저 사람이 계약을 할 것 같으냐 안 할 것 같으냐. 진짜예요. 딱 그게 있어. 딱 보면 느낌이 와요. 딱 느낌이 온다고. 그걸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해봐야 뭐 어때. 그래서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사람이 얼마나 징글징글 받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포기. 자, 그래서 포기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3번 가보죠. 읽어보실래요? 소영씨.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잘라요. 그래서 해석을 해. 그러면 저당권 절차라고 해. 저당권. 저당권에서 저당권. 아까 저당권의 객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영씨. 소유권 및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소유권 물건 중에서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하죠. 그럼 앞에 지상권 줄쳐 나와요. 지상권은 뭐예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줄쳐 나와요. 그러면 전세권은 뭐예요? 등기 등록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 등기.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 밑에다 거기에다 줄자고 우리 2차 볼 사람 주등기라고 써. 저당권은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거기 계속 읽어볼래요, 서영 씨? 4번 존속 기간이 있는 지정권은 아니 거기 밑 뒤에 저당권의 동의 없이요. 저당권에. 동의 없이 저당권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자, 저당권의 동의 없이 그러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저당권자의 동의를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면 이건 어때요? 저당권자의 뭐예요? 불이익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누가 동의가 필요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그러면 저당권자의 뭐가 필요하죠? 동의서가 필요하죠. 그러면 동의 없이 거기 밑에다. 그러면 성락서 하나 써봐요. 자, 동의서 밑에다. 동의서, 성락서. 그러면 성락서는 이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자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성락서에 뭐가 필요해? 인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인감이 그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동의가 있어, 없어? 없이, 그렇죠.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3번도 우리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 지문이고, 우리 특히 물권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4번 읽어보실래요?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을 말고도 등기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자, 전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이 만료됐대. 만료 동그라미. 그럼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그럼 몇 조라는 거야? 187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5번. 가래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향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죠. 이거는 대표적인 거 옆에다 써요. 혼동이네, 혼동. 그렇죠. 토지의 의뢰 지상권을 취득한 후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죠. 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이 없거든. 불이익이 없거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한다. 그럼 혼동이라 이걸 딱 보면 혼동이라는 거예요. 혼동이라는 거고요. 그럼 혼동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요 형태밖에 없어. 자, 봐봐요. 자, B가 이 집에다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 그러면 요 사람이 B가 뭐예요? 이 집을 사버렸어. 그래서 뭐예요? 전세권과 저당권. 그래서 우리 실무상을 안고 산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두 개의 지위를 존재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 사라지게 돼. 이걸 뭐라 그래요? 혼동이라는 거야. 혼동.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사례보죠.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 전세권 담보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C한테 뭐예요? C한테 이 전세권 가지고 뭐예요?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집을 사버렸어.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이 전세권의 목적이 이 C의 목적이 되게. 이게 사라지면 저당권자도 피해보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또 하나 사례. 자, 이거 B 1번 저당권자야. 이것이 2번 저당권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과 그러면 B하고 B 1번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해야 안 해? 안 해요. 요게 소멸하면 이가 튀어 올라오거든. 순위성질의 원칙. 근데 요게 얘가 낙찰을 받았다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게 바로 그 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사례가 요 세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혼동이라는 거야. 그러면 물건의 소멸 그러면 특히 이제 혼동에 대해서 우리의 출제사항이 되고, 그래서 5번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출제된 것은 몇 번이냐? 바로 2번. 바로 소유권의 포기는 바로 단독행위라는 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뭐라고요? 자, 단독행위 그러면 법률행위니까 등기에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자, 소영씨 그러면 물건의 소멸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멸포, 소공, 험월 이렇게 해서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동징수, 혼동, 몰수. 그럼 거기에다 집어넣어 자기가. 그러면 유치권의 소멸 그러면 멸포, 소멸, 멸포, 소공, 험월 이렇게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유치권은 그러면 물건이야, 채권이야? 그러면 유치권만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또 까먹었다. 유치권. 점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한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유치권의 특별한 소멸 사유거든.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소멸 그러면 요 5개 가지고 이제 마음의 정리를 딱 해놔야 돼. 자, 9번 무슨 점유의 간념화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점유의 간념화에 관한 머릿속에 이제 넘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 점유의 간념화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서울에 살아요. 아버지가 부산에 살아요. 부산에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 집은 저한테 점유를 직접 잡지 않아도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하는 거, 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점유의 간념화라는 거야. 간념화. 대표적으로 간접 점유자 어때요? 직접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바로 점유의 간념화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간념이 있으면 틀린 것은 그러면 1번은 그러면 자, 희서 씨가 읽어봐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데에는 그 타인만의 점유자로 한다. 그렇죠. 타인의 지시를 받아, 그렇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할 때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2번.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그러면 2번에 대해서는 뭐예요? 동그라미 1번은, 여기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간접 점유자고, 1번은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의 관계예요. 1번은 뭐라고요? 점유 보조자. 2번은 간접 점유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읽어볼래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당연히 이전되고요. 그러면 4번은 점유 보조 관계는 사회적 종속 관계이나 점유 매개 관계는 사회적 종속 관계가 아니다. 안 좋죠. 점유 보조 관계, 보조 동그라미. 보조관은 사회적 종속 관계, 상하. 자, 그러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 이거예요. 그러면 점유망의 관계는 아까 전세권을 매개로 그러면 사회적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3번도, 그러면 4번도 맞고요. 5번은. 점유 보조 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으나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하여야 한다. 자, 점유 보조 관계. 점유 보조 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으나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네. 아마 우리 점유 보조 관계나 점유 매개 관계는 모두 뭐에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둘 다 유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5번에서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요? 후자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점유 보조 관계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고 점유 매개 관계도 읽어봐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조 관 하나는 보조야. 하나는 뭐예요? 뭐예요? 매개 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 숙지해 놓으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에서 전세권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전세권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자, 뭘 관계를 했죠? 점유맹한. 그럼 집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갔지? 그래서 읽어봐요. 간접점유자. 읽어봐요. 직접점유자. 미치겠어요. 이제 졸고 있나 봐. 자, 졸고 있나 봐. 그렇죠.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자, 알바는 그러면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저거는 점유 보조 관계라고 그래. 그럼 알바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뭐예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점유권이 없죠. 그럼 절도죄가 뭐예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절도죄와 절도죄 관계는 뭐라는 거예요? 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점유권이 없어 그러면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야. 점유권이 있다면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조 관계냐 매개 관계냐. 자, 6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나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다. 그렇죠. 자, 정확하게 이런 걸 잡아야 되고 6번, 7번. 점유 보조자에게 점유권과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과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나는 보조고 하나는 뭐예요? 점유. 그렇죠. 점유가 포인트니까. 자, 8번.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주를 위한 자력 구제권이 인정되지만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 구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인한테 방망이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봐요. 방망이. 어제 뭐예요? 한 30분 동안 밖에서 있었어요. 원룸 앞에. 근데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30분 동안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월세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문을 탕탕탕 두드리니 연락이 없어. 그냥 불을 켜져 있는 거 제가 밖에서 담배 피면서 그랬더니 이제 몇 번 치고 오니까 불이 꺼졌더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기 있다라는 걸 자기가 표시해 주는 거거든. 하여튼 얼마나 사람이 속썩인지 한번 봐요. 사람이 속썩이는지. 그렇죠. 1년이 넘게 연체됐어요. 1년 연체. 그래서 1년이 연체돼가지고 지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어제 문 두드리니까 안 열어주잖아. 그럼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완전 처벌받아. 주거 침입죄야, 주거 침입죄. 그렇죠. 제가
방법은 이제 방법은 동사무소에다 연락해야죠. 뭐요? 동사무소에다 연락해가지고 아니면 경찰서에다 연락을 해야 되겠죠. 주거 침입죄가 돼요 지금. 그런데 딱 좋은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단수, 물 잠고, 전기, 단수, 단절. 단수가 안 돼요. 근데 단수는 저 알고 근데 단절은 돼요. 그러면 뚜깨비 집 그냥 꺼버리면 되거든. 그럼 단절되면 못 들어가. 문 잠가버리면 돼요. 그랬더니 또 작년 또 한 번 열쇠를 걸어놨더니 또 열쇠 번호를 열어가지고 젊은 놈이 그거 가지고 그거 1시간 내내 그거 연구했나봐. 그걸 또 해가지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자, 우리 그 신문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방송에. 우리 구미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온대. 배프대. 이사 가고 나서 배프대.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 배프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잠자리만 그냥 해놓은 거예요. 잠자리만. 근데 제발 나가달라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나가달라. 그래서 짐 싸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별 사람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봐요. 방망이. 앞으로 방망이 그러면 안 돼. 자력구제야. 자력구제. 제가 주인님은 자력구제권을 행사한다고. 그럼 세입자는 무서워서 못 살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점유 알바는 어때? 물건을 훔쳐가야 안 오네. 방망이로 때려야죠.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이 있고, 그러면 우리 주인은 자력구제권이 없다라는 거야. 방망이가 바로 자력구제. 그거 설명하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것도 방망이가 있어야 돼.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서 8번. 자, 방망이 이러면 안 돼. 자력구제. 그렇죠. 자, 9번 한번 읽어볼래요. 9번 읽었나요? 네, 9번 읽어보실래요?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 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보호 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10번. 간접 점유에 있어서 점유 매개자의 점유는 반드시 직접 타주 점유이어야 한다. 반드시 직접 타주 점유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그러면 타주 점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러면 직접 점유자. 자, 간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간접 점유에 있어서 점유 매개자는 반드시 해야 돼? 직접 타주 점유자야 된다. 자, 그러면 10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대로 승계한다. 하자까지 승계한다라는 거 점유 계속 주죠. 그래서 12번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틀린 거 고르라고 그러면 5번 정도. 자, 10번 뭐가 나오죠?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회복자의 관계. 현황 편차놓고 매년 출제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오늘 모의고사 본 거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야. 단서를 자기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 일단은 뭐예요? 자, 물음표 뒤에 뭘 하나 붙여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와 새끼의 관계. 읽어봐요. 아까 방망이 뭐라고요? 자력구제. 그러면 이거 읽어봐요. 수위. 아니. 원물과 동물. 요거는. 과시. 또 읽어보라니까 한꺼번에 읽어보라고 하니까. 강아지. 그러니까 어물과 가실이라는 거. 그러면 새끼는 무슨 가실이죠? 천연가실. 이자는 법정가실이고 사용이익까지 포함되죠. 그러니까 우리 개와 새끼의 관계, 이게 어물과 가실의 관계야. 근데 개가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점유자가 되는 거고, 개 주인이 회복하는 회복자의 관계예요. 그러면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이걸 법률에 규정하지 않으면 맨날 싸움질하다가 세상이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자기가 이제 쓰지 말고요. 머릿속에 딱 봐봐요. 가실수칙권 기억해야 돼야 돼. 선의의 점유자만 가실을 수취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멸실훼손 책임은 선자, 현전, 이익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또 하나는
자, 그럼 비용상환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 그럼 통상 필요비는 어때? 가시를 수취한 경우는 특별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죠. 상계가. 근데 아까 문제는 뭐예요? 가시를 취득하기 없이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통상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유익비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다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의하기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규 씨한테 복귀했어요. 틀린 것은 읽어볼래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기준 중 틀린 것은 1.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선의의 점유자는 가시를 취득했대요. 그러면 부당이득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왜? 가시를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부당이득 문제는 언제 발생하죠? 부당이득은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취득했을 때 그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부당이득은 우리 민법 741조에다 규정해놔서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를 할 때.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취소죠. 취소라는 거예요. 취소. 자, 그러면 취소는 어때요? 효과는? 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죠. 그럼 취소는 그러면 일단 유예스 안 했어.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킨 거잖아. 그러면 타인의 재산을 근원 없이 취득을 하고 있잖아. 그럼 취소는 무슨 이득을 행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선의자는 어때? 가시를 취득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1번은 O, 2번은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는 불문하지만 판례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의에 대한 가실 유무는 불문하지만 판례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케이. 2번은 3번은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자, 아까 선자라고 그랬어요? 선타라고 그랬어요? 선자. 성우 타주 점유니까 현전 이익 판단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이러면 틀리죠? 자, 그러면 선이면서 자주 점유자에 대한 현전 이익이야. 그러면 3번은 결론 X. 그치? 자, 4번. 점유자는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요. 아까 가실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아까 그러면 가실의 취득 없이 그랬잖아요. 취득이 없다고 그런다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4번, 5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항변할 수 없다.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청구했대요. 그러면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서 유치권은 항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6번.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 선의의 점유자가 타주 점유를 한 경우에는 악의 점유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그렇죠. 전손해니까. 자, 7번. 악의 점유자는 자주 점유이든 타주 점유이든 그 기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렇죠. 악의 점유자.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전손해니까. 그거예요. 8번. 판례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본다. 성립한다고 본다. 9번. 판례에 의하면 어떤 기계장치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로 실제로 가동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계장치의 계속적인 사용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의 교체,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이거는 이제 특별 필요금이가 아니라 통상 필요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번. 점유자는 유익비에 관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엔 하나여 회복자의 회복자도 말하면 제발 속지 말고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번에 모의고사도 오늘 봤던 게 나왔을 거예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이 안에서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야. 자, 그러면 11번 하나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11번 읽어보실래요?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에 자, 침탈을 줬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생각하라는 거죠. 침탈.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침탈. 자, 그러면 거기 맨 위에다가 뭐예요? 그러면
자,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뭐예요? 몇 개가 있어요? 방해 자, 세 개를 써요. 반환, 제거. 자, 제대로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보고요. 예방. 자, 제거, 예방, 청구. 요거는 뭐예요? 자, 침탈이죠. 침탈. 그러면 요거는 1년에 있고요. 요건 미시의 또는이에요. 미시입니다. 또 또는이라고 그래라 또. 이제 저번 그러면 요 제거는 뭐예요? 방해. 방해. 그렇죠. 방해. 요거는 1년. 요것도 손해가 있으면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예방은 뭐예요? 염려죠. 염려. 요거는 1년에 제척기간이 없어. 요거는 또는 최소한은 이거는 잡아놔야 돼. 최소한은. 자, 반환, 제거, 예방. 그래서 점유권의 기함 청구권은 여기 침탈해야 돼. 사기는 침탈이 아니죠. 사기 행령은 침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1년 및 방해 1년 및 염려 1년 X고요. 자, 또는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요거 미술 두자로 건쳐봐요. 뭐가요? 이거, 그렇죠. 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러면, 자, 또는을 그러면 두 자로 건치면, 한 자로 건치면 뭐예요? 와, 그러면 안 되지. 뭐예요? 또는 오화죠, 뭐, 오화. 그렇죠. 요거는 and, 그렇죠. and. 자, 그걸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렇죠. 자, 우리 10번하고 11번은 매년 출제가 되니까. 자, 그러면 요번에는 저기 뭐예요? 자, 희서 씨가 한번 해봐요.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돼? 반환, 침탈, 1년. 이걸 잡아야죠.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자,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침탈, 1년, 및.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3번, 2번 질문. 갑은 을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를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자, 소를 제기해야죠.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출소 기간. 그렇죠. 출소기간. 자, 그러면 2번 맞고요. 3번은? 을이 선의인 병에게 X 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갑은 땡땡에게 땡땡이라고 나왔어요? 아니요. 이게 기소에게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뭐라고 나왔는데 그래요? 병이잖아, 병. 이게 병이에요? 병 앞에 화가 붙었는데. 아, 치다 보니까 오타가 생긴 거예요. 자, 병이요, 병. 네. 오타가 나와. 병까지만 읽어봐요. 해도 힘든데. 병. 읽어봐요. 갑은 병에게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어요? 없죠. 그렇죠. 자, 3번은 X죠. 없어요. 자, 병은 뭐예요? 병은 특별성계인. 그러면 악의 특별성계인만 행사할 수 있고 선이라면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번은 X. 4번은 을이 선의인 병에게 X 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읽어볼래. 나머지는 맞으니까. 을이 선의인 병에게 X 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그럼 계속. B 정소유의 X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 정도 을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간접점이 직접점이자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니까 계속. 만일 갑이 을의 사기로 인하여 점유를 을에게 이전한 경우 을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러면 사기는 안 돼요? 사기는 왜 안 될까요? 오잖아요. 그거. 침탈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게 제일 많이 나왔어. 지금 나온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건 나왔어요. 그러면 3번이 X. 그러면 올해 작년에 사실 이거보다 더 쉬웠어, 사실. 근데 올해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그 다음에 자, 점유보호 청구권. 요거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12번은 이제 소유권과 관련돼서 좀 쉬었다 하자고요. 이제